자, 앞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교재의 691페이지이고요. 제34회 TAT급 기출문제의 큰 번호 2번 부가가치세 실무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점입니다. 부가가치세 문제가 25점. 자, 첫 번째 문제는 과세매출 자료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한 문제 4점짜리인데요. 자, 복수거래로 입력해야 될 것 같고요. 찬용코리아의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제품을 공급하고 발급한 거래명세서이다. 여러분, 구매 확인서라는 건 영세율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세액이 없는 것입니다. 거래명세서를 보고 우리가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겠습니다. 물품대금은 전액 6월 30일에 받기로 했으면 6월 8일에 공급했기 때문에 외상분계를 하시면 되겠네요. 평가문제 1번 거래명세서에 의해 매입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복수거래를 이용하여 입력할 것. 그 다음에 2번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를 통하여 발급 전송까지 하라. 평가문제가 2개라는 거죠. 자, 매입매출 전표에 가야 됩니다. 6월 8일자. 매입매출 전표 6월 8일로 가겠습니다. 아까 시간에 우리 경비등 송금명세서 작성했던 거는요. 저장을 꼭 해둬야 돼요. 그래야만이 채점에 반영이 됩니다. 자, 매입매출 전표의 날짜는 6월 8일입니다. 유형은 영세율 세금계산서예요. 그래서 12번입니다. 12번. 자, 품명은 복수니까요. 상단에 있는 복수거래 눌러주시고, 네, 품명란에다가 여름이불, 수량은 100개, 단가 8만원, 극세사 담요 20개 30만원 600만원이 되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합계가 1,400만원으로 나오게 되겠고요. 거래처를 공급받는 자인 찬용으로 검색을 해야 되겠습니다. 찬용 코리아. 자, 전자세금계산서를 우리가 발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는 0번으로 비워두신다. 비워둬야 됩니다. 분계는 아까 외상해야 됐죠. 외상분계. 2번 분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침구 제조니까 제품 매출이 맞습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밑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분계가 끝났죠. 네, 더 이상 분계는 수정할 내용이 없다. 자, 이제 전체 메뉴 가가지고 평가문제 2번을 하러 가야 되죠. 네, 부가가치세 2번에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라는 메뉴로 가셔라. 그래서 아까 우리 전표 입력한 날짜 6월 8일 거를 검색합니다. 6월 8일부터 6월 8일. 엔터 엔터. 자, 미전송 하나 보이시죠? 앞에 체크하시고 상단에 있는 전자발행 누르고 확인 눌러주세요. 그리고 발행 눌러주세요. 밑에서. 그리고 확인 한번 가운데서 누르고 다시 한번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는 메뉴로 가주세요. 홈페이지가 나타나면 로그인 눌러주시고 왼쪽 상단에 있는 미전송이라는 요 체크박스 체크한 다음에 그 바로 밑에 있는 매출 조회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여기 목록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다시 바로 위에 있는 노란색 단추 발행 눌러줍니다. 발행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눌러주고 검색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확인 눌러주면 발행이 끝났기 때문에 검색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닫아주시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창도 닫아주시고
매입 매출 전표에 와서는 한번 조회해주면 여기 전자세금란에 전자발행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이 문제는 여기까지 했을 때 4점을 획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유형을 선택할 때 12번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 네. 그게 여기에서는 중요한 거죠. 다음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라는 4점짜리 또 문제입니다. 자료 설명을 보면은 6월 20일 제품을 공급하고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이며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되어 있다. 이미 입력되어 있어요. 이거는 담당자의 착오로 동일 건을 이중으로 발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중 발급했대요. 하나 지워야죠. 지우는 게 아니라 하나를 마이너스로 발행해야 되겠네. 수정 사유를 선택하여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하시오. 외상대금 및 제품 매출에서 음수로 처리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결제 내용 및 전송일자는 무시한다. 네. 자,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문제예요. 자, 6월 20일 거 요거 한번 조회해 볼까요? 2천만 원짜리 6월 20일. 자, 매입 매출 전표 6월 20일 거 한번 볼까요? 네, 2천만 원짜리 주식회사 소형 유통에 똑같은 거래가 이렇게 2개 있어요. 그 중에 둘 중에 하나만 체크하세요. 둘 중에 하나만 체크한 다음에 상단에 있는 수정 세금계산서 단추를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에 수정 사유를 선택하죠. 6번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 그리고 밑에 확인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아까 선택한 것이 마이너스로 마이너스 자료가 입력이 되어 있는데 이 날짜는 20일로 하는 게 맞는지 아래 참고사항이라는 단추를 눌러서 보겠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죠.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은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로 작성연월을 입력한다. 이거. 그래서 이 날짜는 그대로 두자. 이거. 닫기. 그리고 요거 하나도 건드릴 거 없네요. 이대로 두고 밑에 있는 확인 단추 눌러줍니다. 한 건이 입력되었습니다. 해서 확인 눌러주시고 이걸 전송하러 가야죠. 6월 20일 거 이거 미전송된 거 마이너스 20개 입력된 거. 그래서 아까 갔던 전체 메뉴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에 가서 6월 20일 거 줘야 합니다. 그러면 미전송된 거 하나가 있어요. 세 번째. 그 앞에 체크박스 체크하고 전자발행 누르고 확인 누르고 밑에 발행 누르고 또 한번 확인 누르고 다시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에 가서 홈페이지가 나오면 로그인 눌러주고 미전송 체크하고 그 밑에 있는 매출 조회 누르고 그 다음에 발행 그리고 발행이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누르고 확인 누르고 네. 그리고 요거 닫아주시고 요거 닫아주시고 매입 매출 전표에 와서 한번 조회하면 여기에 전자발행 뜨면 잘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쉽죠. 근데 이제 세 번째와 네 번째 부가가치세 문제가 점수도 크고 할 일이 많으니까 점수를 많이 주죠. 그리고 대체로 조금 어려운 문제죠. 자, 대손세 공제신고서 작성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이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세금계산서가 하나 있습니다. 7월 20일 날 300만 원에 30만 원. 네. 근데 이 작성일자가 보니까 2015년 거예요. 5년 전이에요. 5년 전. 5년 전에 이렇게 그 외상으로 팔았는데 이 돈을 아마 못 받게 된 모양입니다.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자료는 주식회사 시혼침구와 매출거래 시에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이다. 주식회사 시혼침구는 2020년
12월 20일에 서울중앙지검 지방법원에 의해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되어 화해 권고 결정이라 법률적인 용어죠. 확정되었다. 단 대손 사유의 기타 입력을 선택하여 재판상 화해로 입력할 거. 대손 사유를 기타로 해가지고 이렇게 입력해 주래요. 자, 그러면 이 대손 사유는 어디다 입력하냐고 하면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작성할 때 이걸 입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평가 문제를 보면은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해라. 그 다음에 대손세액을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에 반영해라.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작성하면 반영은 자동으로 되어 있으니까 조회해서 저장해 두면 돼요. 2번은. 자, 1번을 하면 됩니다. 자,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어디에 있냐면요. 부가가치세 1번의 부속 서류들이 쭉 있죠. 맨 밑에 두 번째. 밑에서 두 번째.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를 클릭하시고. 자, 지금 이게 내용을 보면은요. 2020년 12월 20일 날 화해 권고 결정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12월 내년 1월 25일 날 신고할 때 이거 신고해야 되죠. 그러니까 기간이 어떻게 돼요? 10월부터 12월이 되죠. 2기 확정 기간으로 입력을 하고 아까 설명해서 기타 입력으로 하라고 그랬죠. 기타 입력 여기다가 그 내용을 타자해 줍니다. 뭐라고 하라고 그랬죠? 재판상 화해. 재판상 화해 이렇게 입력하시고 대손 기준일은 언제가 되느냐 하면은요. 여기 2015년 7월 20일이 매출이 일어난 날이죠. 그게 바로 대손 기준일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15년 7월 20일을 대손 기준일로 입력. 대손 확정일은 이 재판에서 이 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된 날, 즉 2020년 12월 20일이 돼야 되겠습니다. 2020년 12월 20일. 대손 금액이라는 것은 세금을 포함한 것이 대손 금액이에요. 세금 포함한 거예요. 330만 원이 미수, 외상 미수금이 대손 금액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3300 플러스. 그러면 대손세액은 30만 원으로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코드는 거래처 코드입니다. 어느 회사죠? 시온 친구죠? 코드 더블 클릭해가지고 시온 친구. 끝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작성한 이 대손세액 요 30만 원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이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는 이제 닫아주시고 두 번째 문제는 전체 메뉴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클릭합니다. 신고서를 클릭하셔서 여기 날짜를 10월부터 12월 31일로 2기 확정 기간으로 정기 신고서를 열어보면은 작성해보면 어디에 반영됐냐면은 여기 대손세액 가감란에 여기에 마이너스 30만 원 들어가 있죠. 매출세액에서 30만 원을 빼주는 것을 우리가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에서 이쪽으로 부가세 신고서로 넘어와 가지고 매출세액에서 30만 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 이걸 저장해 두시면 돼요. 상단에 있는 저장하시고 저장되었습니다. 확인한 다음에 닫아주시면 작성을 완료한 것이다. 자, 이 문제는요. 8점짜리 문제치고는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대손세액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운이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네 번째 문제.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작성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이다. 이런 게 좀 복잡하죠. 네.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작성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9점짜리. 자, 자료가 여러 개가, 두 개가 있습니다. 자료 1은 2020년도에 과세와 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의 구입 내역입니다. 네. 자, 건물은 2020년에 산 건 아니에요. 2018년도. 2년 전에 취득을 했는데 왜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매입세의 불공제 내역과 관련한 처리를 해야 되느냐. 이 건물이라는 건 말이죠. 그냥 1년 쓰고 없어지는 물건이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은 10년간 이 재계산을 해줘야 돼요. 자, 원재료. 원재료는 뭐 한 번만 하면 끝입니다. 자, 원재료는 2019년 9월 30일 날 취득을 했네요. 네. 자, 그런데 내용을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 9월 30일 날 취득을 했으면, 언제 신고했을까요? 2019년 7, 8, 9. 2기 예정 때 신고했겠죠? 네. 2기 예정 때. 자, 일단 설명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제 매출 내역입니다. 매출 내역. 2020년 1기, 2기. 과세 면세. 과세 면세. 총 공급가액은 10억이었군요. 2기 때는 5대5, 1기 때는 7대3이었어요. 30%에서 50%로 변했습니다.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안동상사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하고 있고요. 자료 1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의 구입 내역이다. 취득일자에 과세 매입으로 회계처리가 되어 있다. 취득일자에 전부 다 이걸 51번 과세 매입으로 했다는 뜻입니다. 예, 그러면 공제받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부가세 대급금에서 빼줘야 되죠. 자료 2는 2020년 제1기 및 2020년 2기 제품 매출 내역이다. 기입력된 데이터는 무시하라. 항상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데이터를 새로 지우고 이렇게 입력을 해야 돼요. 공통매입세액 재계산을 하여 제2기 확정신고 기간에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서를 작성해라 하는 거하고, 그러면 이제 2기 거를 할 때는 우리가 1기와 2기 거를 모두 합쳐야 됩니다. 1기와 2기 거를 공급가액을 그러면 전부 합치면 20억. 그 중에 면세가 두 개를 합치면 8억이죠. 20분의 8로 면세 비율을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2번은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공통매입세액 재계산 결과를 반영하시오. 네, 조회해서 저장하면 되고요. 공통매입세액 재계산 관련 회계처리를 일반전표에 12월 31일자로 하시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가세 대급금에서 대체를 시키거나 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는요. 우리가 지금 이 원재료건에 대해서는요. 이거 속아서는 안 돼요. 이거 아까부터 이게 왜 있었나 했는데 이 원재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9월 30일 날 취득한 거였기 때문에 작년도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에서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재계산이 끝났기 때문에 이것은 재계산 내역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원자료는 무시하고, 건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은 1과세기간당 5%씩 우리가 그 삭감을 하기 때문에 1년이면 10%예요. 그렇기 때문에 10년간은 재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가세 8천만 원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재계산을 20분의 8로 재계산을 다시 해줄 겁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해볼까요? 자, 매입세의 불공제 내역을 가서 재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매입세의 불공제 내역이라는 메뉴 여기 가운데쯤에 있죠? 예. 클릭하시고 재계산 내역이 여기 5번에 있습니다.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내역. 안분계산은 여기 3번에서 하고요. 공통매입세액은 여기 정산은 여기 4번에서, 재계산은 5번에서 합니다. 자, 먼저 기간을 입력하세요. 기간은 10월부터 12월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예,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 기간이 2기 확정 신고 기간이라고 그러죠. 2기 확정 신고 기간. 그러니까 2기 확정은 10월부터 12월입니다. 자, 계산식에서 말이죠. 예, 계산식은 여기 밑에 보시면 참고사항, 계산식 클릭하고 밑에 메시지를 보세요. 1번은 건물, 구축물, 2번은 기타다. 우리는 지금 건물이죠. 예, 건물이니까 1번 해주시면 돼요. 계산식이야. 밑에 메시지에 안 나와요? 여기에 1 건물, 구축물. 그러니까 계산식에다 1번 그냥 입력하면 돼요. 네, 1번. 그러면 건물, 구축물에 해당되는 계산식이 반영이 됩니다. 자, 구분 안에는 입력할 것이 없고요.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아까 건물의 매입세액이 얼마였느냐 하면은 8천만 원이었죠. 그래서 여기다가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 8천만 원을 입력해 줍니다. 자, 우리 체감률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물은 1과세기간당 5%씩 체감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100분의 5를 선택해야 돼요. 건물은 5%씩. 그러면 1년이 10%. 그래서 10년간 재계산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경과된 과세기간 수, 지금까지 과세기간이 몇 개의 과세기간이 경과했느냐 하는 겁니다. 자, 2018년 6월 달에 취득을 했습니다. 6월 달에. 그러면 이제 6월 달 거는 과세기간으로 치지 마세요. 6월 말까지는. 그러면 7월부터 해서 과세기간이 12월까지 과세기간 하나 지났죠? 그 다음에 2019년에 과세기간이 2개 있죠? 그 다음에 2020년도 과세기간이 2개 있죠? 그래서 지금 손가락이 5개 꼽혔습니다. 자, 2018년도 2기 하나 지나고 1기는 따지면 안 돼요. 1기는 그냥 취득한 날짜가 속한 그 과세기간은 빼고 그 다음 과세기간부터 세면 돼요. 그래서 2018년도 2기에 2019년 1, 2기, 2020년 1, 2기. 자, 어때요? 5개. 그래서 여기가 5를 입력합니다. 경과된 과세기간은 5다. 그러면 경감률이 75%가 나와요. 왜냐면은 5 과세기간 5, 25, 25가 지금 지났기 때문에 75가 남아있는 거죠. 남아있어요. 남아있는 게. 25%는 기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밑에다가 이제 자, 22번 증가 또는 감소된 면세 공급가액의 비율 이랬습니다. 증가 또는 감소된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그 재계산을 2020년도 1기 때 했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1기 때 비율이 30%였어요.
예. 10억 분의 3억에서 30%. 그런데 어떻게 변했느냐 하는 겁니다. 이익이 때는 10억 분의 면세 비율이 5억. 그래서 50%로 변했죠. 요 차이가 20%다. 그 차이를 입력합니다. 예, 그 차이. 증가 또는 감소된 면세 비율. 자, 20%가 증가했으니까 20%. 혹시 20%가 감소했으면 마이너스 20을 넣으면 되죠. 예, 감소했으면 마이너스로. 우리는 증가했기 때문에 양수로 20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여기 23번에 가산 또는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1200만 원이다 라고 나오죠. 1200만 원만큼을 우리가 가산해야 돼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예,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돼요? 이것은 부가세 대급금에서 빼주고 건물의 취득금액으로 포함시켜야 됩니다. 이 1200만 원만큼은 여기 문제에서 보면은요. 취득할 때 과세 매입으로 했다는 거예요. 과세 매입. 그러니까 부가세 대급금 분계를 8천만 원 했다는 거예요. 8천만 원. 그리고 건물은 8억으로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1200만 원만큼을 다시 재계산해서 계산해 보니까 1200만 원만큼은 다시 건물이 된다 이거예요. 건물이. 그리고 부가세 대급금에서는 빼준다 이 말입니다. 그 분계를 여기 3번에서 하라는 겁니다. 자, 공통매입세액 재계산 관련 회계 처리를 일반 전표에다가 12월 31일자로 해라. 하려면은 무엇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느냐? 1200만 원을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네, 1200만 원을 메모해 주시고 이거 저장하고 저장해 놓으시면 돼요. 요 상단에 저장이 있죠? 자, 일반 전표에 가서 12월 며칠자로 하라고 그랬죠? 31일을 입력합니다. 12월 31일. 과세기간 종료일로 차변이 건물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돼요. 공제받지 못하는 거. 1200만 원. 대변은 부가세 대급금. 부가세 대급금에서는 빼줘야 돼요. 자산 증가, 자산 감소가 되는 거래죠. 네, 여기까지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문제를 했는데 하나당 3점 정도 배점이 됐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요. 네, 아마 이 문제를 처음 읽는 사람들 이 문제 당황했을 것 같아요. 아니, 원재료가 왜 나와 있지? 원재료가 이게 2020년에 구입한 것이라면 몰라도 2019년도에 구입한 건데 원재료는 재계산 대상이 아니다. 재계산이라는 것은요. 건물이나 비품 같은 겁니다. 그래서 비품 같은 거는 1과세기간당 경감률이 25%. 그래서 2년간 비품이나 기계장치 같은 건 2년간만 재계산을 해요. 2년간만. 그러니까 과세기간으로 말하면 4개 과세기간. 건물은 10년. 과세기간으로 말하면 20개 과세기간에 대해서 재계산을 한다. 그 재계산할 때는 항상 전기의 면세 비율과 단기의 면세 비율 이걸 계산해 가지고 아까 거기에 해당되는 단에 입력을 해 주시면 돼요. 네, 이 문제 여러분 좀 반복 연습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문제로 보입니다. 자, 결산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 34회도 1번은 수동결산, 또 2번은 이것도 수동결산인데요. 두 개가 다 수동결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수동결산 두 개가 다 수동결산. 이거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료에는 장기차입금 내역을 보여주고요.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2020년 기말 현재 장기차입금 은행별 잔액 내역이다. 장기차입금에 대한 결산정리 분계를 일반 전표에 하시오. 장기차입금 내역을 보고 보여주면서 결산은 정리하라는 건 뭐냐면 이제 이 중에서는
장기 차입금이 아닌 게 있을 거다 이겁니다.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국민은행 거 상환일을 보세요. 내년 6월 1일 날 상환해야 됩니다. 그러면 상환일이 1년 이내로 도래했죠. 원금 일시 상환을 한다. 그러면 요 3천만 원은 이제 유동성 대체 분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장기 차입금에 감소를 시켜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신한은행 거 2천만 원 보겠습니다. 자, 상환일이 2022년 6월 1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2020년 12월 31일 시점에서 판단해야 돼요. 그러면은 1년 5개월 남았죠? 1년 5개월. 예, 원금 일시 상환. 그 1년 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대상이 아니다. 예, 이거는 대상이 아니에요. 유동성 대체 분괴를 하지 않는다 이 말이고요. 다음에 기업은행 거 보겠습니다. 5천만 원. 자, 상환이 언제냐? 25년. 그런데 비고를 보니까 내년부터 5년간에 걸쳐서 균등 분할 상환할 거래요. 그렇다면 5분의 1씩 유동성 대체 분괴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 5천만 원 중에서 5분의 1, 1,000만 원만 유동성 대체 분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의 차입금 중에서 국민은행 3천만 원, 기업은행 1,000만 원을 유동성 대체 분괴를 일반 전표에 해야 돼요.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볼까요? 일반 전표 12월 31일. 자, 우선 국민은행 거 차입금을 부채 감소시키겠습니다. 자, 3번의 차변에 장기 차입금 293. 은행은 국민은행. 차입 98006이에요. 금액은 3천만 원 전부. 대변에 유동으로 검색해 보세요. 유동. 그러면 유동성 장기부채. 유동부채로 바꾸는 겁니다. 거래처는 똑같이 해야 돼요. 98006이죠. 대변에 3천만 원. 이 거래가 차변의 부채 감소, 대변의 부채 증가인 거래입니다. 비유동 부채를 유동 부채로 바꿔주는 그런 분괴예요. 우리가 이것을 유동성 대체라고 합니다. 하나 더 해야 되죠. 이번에는 1,000만 원 기업은행 겁니다. 차변에 장기 차입금 293번이에요. 거래처는 기업은행. 차입 1,000만 원 부채 감소. 또 대변에 유동성 장기부채. 코드는 똑같이 98004. 똑같이 1,000만 원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 아시겠죠? 자, 결산 문제에 두 번째 문제를 또 해보겠습니다. 손익의 예상과 이연. 자, 12월 31일 현재 합계잔액상표에서 확인되는 선급 비용은 전액 공장 화재보험료이다. 당사는 10월 1일 공장 화재보험에 가입을 했고 1년분 보험료 240만 원을 선납했을. 그래서 선급 비용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험료 기간 경과액을 계산하여 결산정리분계를 입력하시오. 네, 뭐 합계잔액상표를
안 봐도 계산이 되겠네요.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0월 1일 날 화재보험에 가입했고요. 1년치 24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럴 때 이걸 다 선급비용으로 처리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기간 경과분이 있지 않느냐, 이건 보험료로 처리해라 이 말입니다. 자, 10월 1일부터 10, 11, 12 3개월치입니다. 자, 여러분 3개월치 보험료는 얼마일까요? 1년께 240이라면 3개월치는 30, 60, 1년에 24만 원이면 한 달에 20만 원이죠. 1년에 240이니까 한 달에 20만 원. 그러면 60만 원이죠. 3개월치는. 예. 이 60만 원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 보험료로 회계 처리하라 이거예요. 보험료. 예. 보험료. 기간 경과했으니까 단기에 비용 처리해야죠. 선급 비용이 아니죠. 60만 원은. 그러면 대변이 선급 비용이 되죠. 차변이 보험료고. 그런데 이 보험료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공장으로 가야 돼요. 공장. 그러니까 보험료 코드가 500번대 코드로 회계 처리해야 된다는 것이 또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사항. 자, 그러면 12월 31일자 60만 원짜리 회계 처리 한번 해볼까요? 12월 31일 차변의 보험료 비용 발생. 그런데 500번대 보험료를 쓰셔라. 521번 60만 원. 대변의 선급비용 133번. 대변에 60만 원. 이렇게 하면 자산은 60만 원 감소하고 단기에 제조 원가에 60만 원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네. 결산정리분계 두 문제가 말이죠. 모두 수동결산에 관해서 문제가 나왔네요. 34회에서는. 지난 33회에서는 하나는 수동결산, 하나는 자동결산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모두 수동결산 문제가 나왔구나. 자,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요. 나머지 근로소득 관리는 다음 시간에 우리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